수십 명의 남성들이 영화관 근처의 작은 상가에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나누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힐끗힐끗 바라봅니다. 가끔 70세를 넘긴 듯한 몇몇 여성이 지나가며 말을 건넵니다. 저기, 오빠 나랑 놀러 가지 않을래요? 분명 즐거울 거예요. 76세 된 여성이 약간 절뚝이는 다리로 말을 던집니다. 경찰이 여러 차례 단속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경험을 원하는 남성들은 여전히 매춘을 하는 노년 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쿠스 아줌마라고 불리며 서울 피카딜리 극장 근처에서 활동합니다. 바쿠스는 원래 매춘부들이 자주 팔던 유명한 에너지 음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노년 여성들의 매춘 이야기는 점점 발전하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냅니다. 가정 내 관계가 끊어지면서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거리로 내몰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젊은 세대는 앞만 보고 나아가며 노인들은 뒤에 남겨져 뒤처지고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일을 외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78세 된 매춘부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현재 오전 10시 30분, 박 씨는 서울 종로구 거리 주변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8세 된 이 여성은 주로 노년 남성을 대상으로 고객을 찾습니다. 아마도 그녀들은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매춘부일 것입니다. 이 나이에는 손자들과 집에서 둘러앉아 있어야 할 텐데 인생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하루에 적어도 6시간씩 거리에서 손님을 찾으며 방황합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에 3에서 4명의 남성을 만나 약 10만 원, 약 200만 동을 벌 수 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번 돈으로 관절염 치료를 위해 $250, 약 600만 동을 지불해야 합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걷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채널 뉴스 에이시아 기자와 거리에서 만난 그녀는 놀러 오셨어요? 누군가 만날 사람 있어요? 방값은 약 20만 원이고 여인에게는 약 60만 원을 지불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에 이르러 한국에서 매춘을 하는 노년 여성들의 수는 최고조에 달해 종로 지역에만 약 300에서 400명의 여성이 활동했다고 숭실대 이호선 교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몇 차례 단속 이후에도 이 지역의 바쿠스 아줌마들은 여전히 많으며 평균적으로 피카딜리 상가 주변에는 약 20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춘은 불법이지만 이 여성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절뚝거리는 다리의 여성은 말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2가지뿐이에요. 여기 와서 일을 하거나 굶어 죽거나. 그녀는 AP 기자에게 인터뷰에 응했지만 가족이 매춘 사실을 모른다며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20년 전 바쿠스를 팔며 시작한 그녀는 몇 년 후 매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남편과 아들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들의 단순 노동과 적은 사회 보조금으로는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가족에게 숨겨요. 또 다른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각 여성마다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병든 노모를 돌보기 위해, 어떤 이는 장애가 있는 자식을 위해, 또 어떤 이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거리에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바쿠스 할머니들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1997년 경제위기 때 버려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돌볼 수도 부양할 수도 없었어요. 많은 노인들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일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춘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죠. 라고 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2 자식이 제 돈을 다 가져갔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주고 딸이 결혼할 때는 많은 지참금을 준비해줬어요. 라고 71세의 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애들이 저와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오랫동안 혼자 살게 내버려뒀어요.
이 여성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매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이 꿈에서 저를 괴롭힙니다. 어두운 색의 드레스와 빨간 신발을 신은 그녀는 한숨을 쉬며 서 있었습니다. 이미 열일이 지났지만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몇몇 여성들은 밥도 굶어요. 집세조차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녀는 이곳의 대부분의 바쿠스 할머니들이 한 달에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여성들은 한 번의 성관계를 위해 2만 원도 받지 못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곳의 남성 손님들 대부분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젊음을 바쳐 일하고 회사에 헌신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이런 곳을 찾는 거죠. 78세의 정씨 할아버지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주 이곳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쿠스 할머니 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누고 가슴을 만지는 대가로 약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왔어요. 그들 덕분에 인생이 조금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좁고 낡은 골목들 속에는 이러한 외로운 여정이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좁은 복도를 지나 만나는 러브 호텔의 회색 방 중 하나죠. 문은 그들을 기다리며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커다란 침대가 방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얇은 매트리스와 하나뿐인 베개는 하룻밤 편히 잘 수 있는 안식처라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룸서비스는 0번을 누르세요. 포르노는 3번을 누르세요. 전기담요가 필요하면 침대 끝에 있는 플러그를 사용하세요. 이곳에서는 몇 개의 버튼만으로 음식, 성, 그리고 약간의 따뜻함을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부유하고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 사회 밖의 삶도 이 호텔방처럼 단순하다면 좋을 텐데요. 이 나라의 경제를 일군 노인들에게는 음식은 비싸고 성은 싸며 인간의 정은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여성이 스스로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매춘을 하는 여성들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우리들일까요? 저는 이 문제는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나이든 여성들이 매춘을 하는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